7월 22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걸 어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네요. 그리고 사명감을 좀 가지고 방송을 해야 됐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귀인이 등장을 했으면 여러분의 도착지까지 귀인의 역할을 해야겠지요? 그러면 오늘 방송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가볼까요? 좋은 내용을, 좋은 컨텐츠를, 역시 네 번째 혁명이구나! 라는 컨텐츠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요. 프랑스 중앙은행, 도매용 CBDC, 국가 간 결제 및 보안 개선에 기여하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DLT, 분산 원장 기술 위반, 도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홀세일 CBDC는 국가 간 결제, 금융 보안 등 기능 개선에 기여할 것. 중앙은행은 홀세일 CBDC는 비상장 금융자산과 비결제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 소매용 CBDC를 보완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2020년 3월부터 홀세일 도매용 CBDC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3년이 넘은 이야기이죠. 자, 그럼 볼까요? 프랑스 중앙은행 XRP를 디지털 유로의 기반으로 삼다. 2021년 3월입니다. 2020년 3월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2021년 3월에 프랑스 중앙은행 XRP를 디지털 유로의 기반으로 샀다. 누가 얘기했냐? CPA, 호주 회계법인입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리플과 XRP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잠재적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유럽 중앙은행 중 하나는 프랑스 중앙은행, XRP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위한 잠재적인 플랫폼으로 보고 있습니다. 방카 데 프랑스. CPA 오스트레일리아는 1988년도부터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16만 6천 명 이상의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호주의 전문 회계 조직입니다. 여기서 CBDC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프랑스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를 시작하기 위한 가능한 기반으로 리플과 XRP를 논의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 CBDC 시범 사업 민간 협력사를 선정하였다. 이 소식은 2020년 7월이죠. 자, 그럼 아까 보셨던 2020년 3월부터 홀세일 CBDC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사에서 어디로 선정했을까요? 지난 3월 CBDC 시범 사업에 필요한 프랑스 은행은 민간 협력사를 모집 최종적으로 8개사를 선정했다. 이 8개사는 어디냐? 바로 엑센추어, 유로클리어, HSBC, 리퀴드쉐어, 소시에테 제너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엑센추어, 리플의 투자사입니다.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의 또 중심이죠. 그리고 스위프트, 엑센추어, 디지털 파운드, 유로 어소시에이션, 리플 하나의 연결고리 중에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죠. 유로클리어가 언급이 되고 있죠. 얘가 정말 중요합니다. 조금 있다 얘와 연결되는 그림을 보시면 왜 제가 XRP와 자산의 토큰화와 시장이 1200배 이것도 최소입니다. 왜 커지는지 그리고 과연 XRP의 끝은 어디일지 그림을 한 판에 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프랑스 중앙은행은 소매용 CBDC보다 도매용 CBDC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번 CBDC 시범 사업을 통해서 유럽 전체 디지털 금융 시스템 확보에 주도권을 발휘할 기회로 보고 있다. 프랑스 CBDC, 홀세일 CBDC의 XRP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리고 리플의 파트너사들이죠. 엑센추어, 소시에테 제너럴, 기타 등등의 전 세계 금권들 다 연결되어 있다 언급을 드렸죠. 조금 더 나가보겠습니다. 홀세일에 이어서 프랑스 채권입니다.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를 시험한다. 프랑스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CBDC를 활용한 채권 거래를 진행한다고 보도하였다. 앞서서 진행한 CBDC 파일럿의 일환이다. 그럼 연결되겠죠? 방금 전에 CBDC가 연결됐던 그 부분과 지금 프랑스 국채거래 DLT, 분산원장 기반의 CBDC가 시험된다. 프랑스 증권 예탁기관 뿐만 아니라 유럽 최대, 전 세계 최대입니다. 조금 이따 보시면 감이 와요. 프랑스 증권 예탁기관은 유로클리어의 성명에 따르면 프랑스 중앙은행, 방크 드 프랑스는 프랑스 최대 금융시장 참가자 그룹과 함께 미국 IBM이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해 거래를 실행했다. 왜냐? 내부망이거든요. IBM이 하이퍼랬죠. R3 코다,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다 연결되더라. 내부망으로. 그들은 따로 노는 게 아니다.
결국 XRP를 했죠. 그들과 함께 내부망과 외부망, 스위프트 2.0망을 물밑에서 확장해 왔었다. 최근 계속해서 물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컨소시엄에는 프랑스의 대형은행과 프랑스 국채사무소를 비롯해 BNP 파리바, HSBC 이들이 포함되었다. 한국예탁결제원 유로클리어와 협력을 확대하였다. 자, 지금으로부터 9년이 넘은 이야기입니다. 2014년 6월 25일. 자, 그리고 지금으로 돌아가 보시죠. 타임라인 2023년 6월 27일. 유로클리어 타임라인 조만간에 나온다. 유로클리어 아시아 태평양 책임자. 다른 국가 대비 빠른 속도이다. 이번 주 비과세 간담회도 예정이다. 제가 왜 유로클리어를 언급을 하고 있죠? 방금 전 프랑스 국채거래 블록체인 CBDC 시험에 유로클리어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로클리어 웹사이트에 게시된 보고서에는 거래 가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1차 시장과 2차 시장에서 모두 거의 500건의 지시가 실행되었다. 자, 이 기사 정말 중요한데요. 국제 예탁 결제 기구를 통한 통합 계좌. 이게 유로클리어입니다. 외국인 국제 투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핵심 관문으로 꼽힌다. 자본과 채권 이동에 국경을 실질적으로 없애서 글로벌 국채로서 지위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중국은 세계 채권 지수에 가입하고도 이 시스템이 부재해서 자금 유입 효과가 제한된 바 있다. 중국은 자본시장이 잠겨 있습니다. 아직까지. 얘네가 열리면 당연히 가입을 하겠죠. 중국은 금융시장을 개방을 한다. 그리고 내수를 활성화시킨다. 그 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국제 투자 비과세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가 가장 바라는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정받으면서 제도 개선까지 챙겨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과정으로 확인되었다. 기획재정부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국제예탁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입니다. 다시 한번 기재부와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글로벌 예탁결제기구가 어디다? 전 세계 가장 큰 예탁결제기구는 유로클리어이다. 여기와 우리나라와 예탁원은 요청사항 등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합의하고 향후 진행 상황의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대회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그간 유로클리어 예탁원이 연결하는 국제 통합 계좌에 대해 궁금증이 컸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자, 그럼 볼게요.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전면 폐지한다. 이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상당히 큰 엄청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자본시장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채권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감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국채통합계좌 운영 시스템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국채권결제 시스템, 국채, 증권사, 자, 이 대금 결제되는 부분이고요. 증권사, 이 브로커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외국인과 자, 돈, 원화, 그리고 외국환, 그리고 증권, 그리고 채권. 이게 통합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통합 외화계전, 통합 원화계전. 요거를 시스템을 통합계좌로 운영하게 된다. 여기 심장에 유로클리어가 있더라. 채권 시스템 심장에 유로클리어가 있더라. 프랑스 중앙은행 CBDC의 XRP가 심장이더라. 그리고 자, 그러면 쉽게 이해하고 가시죠. 여러분들이 그간 방송을 보셨기 때문에 귀가 뚫리셨을 겁니다. 한눈에 귀에 꽂힐 거예요. 무릎을 탁 치면서 내가 이랬구나. 이래서 연결되는 거구나. 레포 시장도 연결이 되고 전 세계 CBDC 시장, 자본시장 혈관은 다 연결이 되고 증시와 채권도 다 연결이 되겠구나. 이들은 물밑에서 다 확장을 해나가고 있구나. 왜? 그들이 금권의 주인공이니까. 한국예탁결제원입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국내 유일한 유가증권 중앙예탁결제기관이다.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증권 매매가 이루어지면 증권과 대금은 예탁결제원을 통해서 계좌 간 대체 방법으로 결제가 된다. 이게 바로 한국예탁결제원. 자, 그리고 여러분 DTCC 이제 들어보셨죠? 귀에 그렇죠. 이거 많이 봤는데? 그죠? 이게 바로 미국의 한국예탁결제원과 똑같은 말이에요. DTCC, 블록체인 분산 결정을 통해서 미증시 일평균 거래량을 처리가 가능하다.
암호화폐 성장과 대중화에 따라 블록체인 확장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미국 중앙 예탁 청산기관이 DTCC가 미국 중앙 예탁 청산기관, 얘가 바로 한국의 예탁결제원과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유로클리어 보이시죠?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 최대 청산기관, 그리고 미국의 DTCC, 한국의 예탁결제원, 얘네가 다 연결되더라. 미국 DTCC가 분산 원장 기술, 즉 블록체인, 미국 증시에서 발생하는 하루 평균 1억 건 이상의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유럽 경제지 포스푸스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기술 서비스 제공 단체인 바로 R3의 지원을 받아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가 진행했다. 왜 이들은 항상 다 포함될까요? R3와 엑센추어, DTCC, 그리고 한국의 예탁결제원, 유럽의 유로클리어 다 연결되더라. 그들이 심장의 혈관방을 담당하고 있더라. 유로클리어, 세계 최대의 국제증권 예탁결제기관으로서 1968년 설립되었다.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으며 국내 및 국제 채권, 증권 파생상품 및 투자 펀드의 국경 간 거래, 결제 및 관련 증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유로클리어 그룹의 자회사이며 전 세계 90여 개국의 금융기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은 2009년 9월 유로클리어와 국고채, 통한채 거래 통합계좌를 허용함으로써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별도의 국내 투자용 계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 이 연장선에서 2023년 6월 달에 유로클리어 타임라인, 통합 시스템, 채권에 대한 통합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유로클리어, 한국예탁결제원, DTCC, 감이 오시죠? 오늘 유로클리어와 함께 다시 한번 혈관망, 그들이 연결되었다. 이미 완성이 됐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 그 심장의 XRP와 전세계 CBDC와 내부망과 외부망, 스위프트 2.0이 미친 듯이 확장해 나가고 있더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셔라. 자, 그러면 이 망이 이제 가실 거예요. R3 코다. 얘는 BIS와 연결된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졌었다. 그리고 이 R3는 SBI R3와 연결이 된다. 이 R3는 방금 전 보셨던 DTCC와 연결이 된다. DTCC, 유로클리어, 한국예탁결제원, 전 세계 예탁결제기관과 이미 다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스위프트망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럼 뭐죠? 스위프트 2.0은 이제 확장을 미친 듯이 해나가고 있다. 이것도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배는 확장을 해야 된다. 여기에 DTCC뿐만 아니라 유로클리어, 예탁결제원, 일본, 기타 등등 미국, 유럽, 중국, 일본 각 전 세계의 예탁결제원이 연결되고 있구나. 증권과 채권이 다 연결되는 그 구조에 있구나. 그 그림을 얘네는 아직 못 찾을 수도 있겠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망을 지금 상상하고 계시는 겁니다. DTC와 함께 스위프트가 연결되더라. 그리고 SBI R3 결국 리플로 연결이 되면서 ISO 20022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설계와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가치의 인터넷. 그 즉시 돈을 보내면 같이 돈이 이동하는, 동시에 이동하는 시스템. 그 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건, CBDC건, 스테이블코인이건, 채권이건, 증권이건, 토큰하건, 어떤 거든 간에 말입니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죠. 대한민국의. 다보스에서 한국 경제를 아예란다. 유로클리어와도 만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한국 경제 설명회를 직접 주재하고 해외 투자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에도 나선다. 글로벌 기관 투자자와 국제 예탁 결제기구 유로클리어, 고위급 관계자도 만나서 한국 채권 시장에 대한 홍보도 펼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2021년 1월 달에 나온 거죠. 21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 그럼 카테고리, 세계경제 포럼, 채권시장, 그리고 한국의 기재부 장관이자 경제부총리, 유로클리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겁니다. 세계경제 포럼에 공식 파트너사로 리플이 선정되어 있죠. 리플은 인터넷 정보를 위해 수행한 작업을 가치를 위해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에서 즉각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리플은 이를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부릅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여서 재무 효율성, 형평성, 금융 포용성에서 강력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웹3, 가치의 인터넷. 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요,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 디지털 파운드 파운데이션의 홈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유로클리어가 언급이 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로 CBDC 통화로 프랑스 국채 결제를 실험한다. CBDC로 프랑스 국채 결제를 실험한다. 프랑스 CBDC에 XRP가 사용된다. 이 CBDC를 가지고 프랑스 국채 결제를 실험한다. 이는 유로클리어와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거는 DTCC와 전 세계 대한민국의 한국 예탁결제원, 그들이 다 연결된다. 결국 통화 시스템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판에 축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있으신다는 거죠. 유로클리어의 홈페이지입니다. 상위 20명의 주주를 볼까요? 1위에는 프랑스 기관, 2위에는 벨기에 기관, 3위는 프랑스, 4위가 바로 여기가 중국 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입니다. 유로클리어에 중국 중앙은행이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최대 예탁결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국이 4위에 포진을 하고 있다. 그럼 즉 뭐죠?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이미 국가 간 결제망이 하나로 연결되었음을 뜻하는 바이죠.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미 물밑에서 누가 정치를 지배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화폐 발행권만 관장하면 될 뿐이죠. 그쵸? 그들과 함께 말입니다. 자, 5위에 JP모건, 7위에 소시에테 제너럴, 9위에 HSBC. 자, 그리고 미쓰비시, 모건 스탠리, 미쓰이.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은 이미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 부분을 오늘 다시 한번 보고 계십니다. 메타코, 리플의 회사이죠? 리플의 회사로도 봐도 무방하겠죠. 인수했으니까. 그럼 리플을 봐도 무방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피델리티, EY, 어니스트형 세계 4대 회계법인, 세계 4대 자산운용사, 유로클리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시티, 달러의 주인 중에 하나, HSBC, 영국의 넘버원, BNP 파리바, 프랑스의 넘버원, 시그넘, 스위스의 세계 최초 디지털 뱅크, 내셔널 뱅크 오브 조지아 국립은행, UBS, 스위스 넘버원 은행, SBI가 여기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코의 트위터에 게재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만 더 나가볼까요? 복습 차원에서 이미 여러분들 지난번에 보셨을 거예요. 유로클리어, 피날리티 지분 매수. 그 배경은 피날리티라는 회사를 지분을 매수한 이유가 있겠지요. 피날리티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글로벌 상업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유틸리티 코인 발행, 즉 자체 코인, 내부 코인 발행 상용화를 위해 세운 법인 회사입니다. 유틸리티 코인은 1년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상화폐이다. 유로클리어의 주주가 된 피날리티의 창립 기관으로는 산탄델, 뉴욕 멜론, 비엔나의 멜론입니다. 바클레이즈, CIBC, 독일의 원투펀치 중에 하나인 코메르츠, 로이즈, 크레딧 스위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세계 3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스테이트 스트리트, 그 스테이트 스트리트예요. 미주오 미쓰비시, 그리고 SMBC가 다 포함됐죠. 일본의 1, 2, 3, UBS 은행과 나스닥, ING가 있다. 로이터는 유로클리어의 피날리티 지분 매수를 기존 금융기관과 신흥 가상화폐 분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였다. 제가 이걸 언급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R3, 아다라, 하이퍼레저와 함께 새로운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연구소를 출범하였다. 왜 SBI CEO인 기타오 요시다카가 R3, 아다라, 얘는 허브 블록체인, 연결하는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하이퍼레저와 함께 왜 새로운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연구소를 출범했을까요? R3는 아다라와 협력하여서 새로운 오픈소스 블록체인 상호 운용성 솔루션인 하모니아의 출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상호 운용성, 서로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을 연결시켜버린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잘 작동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 발표는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인 코다의 최신 릴리스와 일치합니다. R3의 코다 기업용 블록체인과 기업용 이더리움 간의 상호 운용성을 위한 평가판이 있었습니다. 코다, R3 코다, 이더리움 얼라이먼스, 하이퍼레저 패브릭, IBM에 이건 다 연결되더라.
실험은 분수한 원장 DLT 담보 네트워크와 관련된 레포 거래를 지원했습니다. 레포, 환매 조건부 채권 초단기 금융시장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큰 판을 제가 설명으로서 말씀드리면 귀에 꽂히실 겁니다. 그리고 심장이 다시 한번 벌떡벌떡 펄떡 뛰실 거예요. 자, HQLA, 레포죠. 레포, 그 시스템, 그리고 결제 솔루션, 피날리티.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던 자체 금융기관의 씰, 그 코인을 발행하는 법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다라는 기술 파트너입니다. 골드만삭스와 산탄데르와 UBS와 같은 은행이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바로 기타 요시다카가 언급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상호 운용성이 뚫렸다. 이제 금융기관의 내부망이 확장해 나간다. 그거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 자본주의에는 3대 주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사실 금융기관, 이 꼭대기 위에 있죠. 가계, 기업, 정부에 혈액을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잠깐 방송 중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구독자님이 이 펜을 사용하라고 제가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조금씩 정정해 나갈 테니까 중간에 방송을 집중하다 보니까 또 습관이 나오는 거예요. 펜, 제가 오늘 펜을 또 깜빡하고 못 썼는데 펜을 중간중간 쓰는 연습을 좀 할 테니까 조금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양해를 좀 부탁해요. 지금 펜 들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여기에는 금융기관이 혈액을 공급해준다. 얘가 사실 주인이었다. 전 세계에. 우리는 이들의 움직임을 예측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실물경제, 실무경제, 금융경제. 이 금융경제는 금융시장, 단기금융시장, 장기금융시장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자산시장과 파생상품이 있겠죠. 실무경제 곱하기 4배에서 5배 정도의 시장이 금융경제입니다. 이 실물경제는요, 소비, 생산, 투자, 고용이죠. 현재 우리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 여기에 금융경제의 주인이 누구였다? 바로 금융기관이었죠. 실물경제의 주인도 바로 그들이 주인입니다. 어쨌든 참고사항으로 언급을 드리면 실물경제의 핵심은 실질 경제성장률, GDP 경제성장률. 이거를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한민국의 연봉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계, 우리 월급 받는 사람들이 개인사업자가 돈을 벌어서 월급을 받아서 소비하는 거, 기업이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하고 고용하고 사람을 뽑고, 그래서 자본주의의 문명의 중심은 누구였다? 바로 기업이었다. 기업이 언제 툭 하고 나왔다? 바로 18세기 후반 영국의 증기기관 산업혁명에 이어서 전 세계 최초의 기계가 바로 탄생하였다. 그리고 그때 공장에서 굴뚝이 연기가 나왔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와 바로 부르주아, 자본층과 노동자가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자본가는 공장, 특허권, 영업권, 그리고 인프라, 그리고 장치, 인력,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고 결국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예가 되었지요. 그 문명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 문명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송두리째 바뀐다. 그리고 기업이 중심이었던 게 대량 생산 체제를 끝내고 결국 4차 산업의 중심이 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바로 통제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가계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정부가 지출에 가능한 시스템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 수출 마이너스 수입. 이게 한 국가의 연봉이에요. 이게 바로 실물 경제고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해를 같이 하고 가자고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연준이 며칠 있으면 금리 올린다는데 금리 내리면 왜 증시가 더 좋아지고 유동성이 풀려져서 더 좋아질 텐데 왜 네 번째 형용은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왜 증시가 빠그러진다고, 코인 시장이 빠그러진다고 얘기하는 걸까? 금리 이꼬르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이죠. 그쵸? 이거 알고 가자고. 이거 나온 김에. 이유는 경제 성장률 플러스 물가 상승률은 물가가 떨어지면, 자, 금리는 다음번에 설명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요거는 다음번에 생략할게요. 자, 경제 성장률을 이해를 하고 금리를 이해를 하면 연준이 조금 있다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매크로 경제 판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현재를 이해하고 과거를 이해를 하면 미래가 보입니다. 요거는 추후 계속되는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할 말이 많을 것 같으니까. 자, 그래서 오늘 봤던 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유로클리어, 그리고 한국 예탁결제원, 미국의
DTCC, 그리고 R3, 그리고 레포 시장,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프랑스의 CBDC, 이들은 다 하나로 쫙 연결이 되더라. 결국 그들의 망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걸,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망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 레포 시장, 환매 조건부 채권. 다시 한번 기준금리에서 콜금리로, 기준금리는 일주일짜리 7일물 RP이더라. 7일물 채권이더라. 7일짜리 일주일짜리 종이를 찍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갚고 하는 시스템이에요. 돈을 공급하고 돈을 갚고 그러면서 금리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이 채권, 이 종이 채권을 뭘로 바꾼다? 방금 전 토큰화로 바꾼다. 잊지 마세요. 오늘 방송의 끝 정점은 뭐다? 제 모든 방송의 포커스는 뭐다? 토큰화입니다. DLT, 분산원장, 블록체인, 블록체인보다 상위 개념이 DLT예요. 블록체인, DLT. 이 모든 중심에는 토큰화가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죠.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환,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이 모든 것들이 토큰화가 된다. 토큰화되는 시장은 뭐다? 파생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이다.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1조 달러이다. 최소 이 시장은 1200배 성장한다. 금권이 이동을 합니다. 금권의 집을 이사합니다. 자, DLT를 기반으로 해서 자산이 토큰화가 되죠. 바로 4차 산업의 한 가지 심장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그것의 심장은 XRP입니다. 여러분들, 토큰화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요. 코인의 세상, 블록체인의 세상입니다. 이 시장은 최소 1200배 이상 커집니다. 그것도 최소로 말입니다. 심장이 떨리시는 4차 산업 시대의 여러분들은 초기 시장 참여자들입니다. 마라톤을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XRP의 가치는 어디까지 갈까요? 이 시장이 1200배 이상 커지면 그 가격은 어디에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에 맡기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중요시하는 1200배 이상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클의 CEO 제레미 알레이죠. 이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암호화 혁명, 모든 가치는 토큰화 될 것이다. 금권의 주인들이 모든 가치를 토큰화 시키고 있습니다. 제 방송은 끝이 여기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가치의 토큰화, 그 중심에 블록체인, 그 중심에 XRP 레저가 있다. 금융의 미래는 자산 토큰화이다. 새 트렌드 부상 주목. 블랙록 대표 레리 핑크는 금융의 다음 미래는 자산 토큰화를 주장하고 있다. 보스턴 글로벌 그룹이죠. 세계 3대 컨설팅사가 있습니다. 보스턴, 맥킨지, 베인. 여기에서 자산 토큰화가 가상자산 대중화를 이끌 것. 이제 감이 오시죠? 이들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제가 지난번 언급을 드렸던 잭 더 리퍼라고 하는 인플루언서죠. 이분은 그냥 참고만 할 뿐이고요.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하면 숫자입니다. 숫자. 이러한 시장에서 1200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토큰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파생상품 시장만 해도 약 5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XRP가 파생상품 시장과 같은 이러한 시장 중 하나의 10%를 차지할 수 있으면 암호화폐 가치는 무려 50조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파생상품 시장 외에도 주택, 부채, 상품 등 최소 1200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다른 시장이 있으며 XRP도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XRP가 개당 1000달러로 평가되는 것은 땅콩에 불과하다.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은 1200조 달러입니다. 세계 경제 규모의 20배. 1200조 달러. 전세계 파생상품 시장의 소위 명목가치라고 합니다. 즉, 이 시장, 파생상품 시장만 1200조 달러이다. 여기에 주식, 채권, 부동산, 여기 실제, 실물 자산의 시장이 있겠죠. 여기가 바로 토큰화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면서 한국조폐공사의 종이화폐가 인쇄되는 모습, 그게 블록체인을 통해서, 분산원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행됩니다. 그게 바로 토큰화이다. 그게 바로 XRP 레저이다. 프라이빗 블록체인, 퍼블릭 블록체인, 이들은 다 연결된다. 스위프트 2.0은 내분망과 외분망, 그리고 그들은 상호 운용성에 의해서 각각의 허브 블록체인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 실물 경제는 5G, 사물인터넷, 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메타, 우주 모든 것들은 다 새로운 연결과 가치를 통해서 실물 경제에서 디지털로 새 판이 짜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뭐다? 이 시장의 초기 시장 참여자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천문학적인 다음 문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분들이란 걸 다시 한번 인지하면서 오늘 조폐공사 영상을 틀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화폐 한류를 만든 세계적인 조폐 보안 기업. 보이지 않는 가치에 무한한 힘을 불어넣고 시대를 앞서는 생각으로 새로움을 창조합니다. 기술로 가치를 만듭니다. 조폐 보안 기술의 미래를 열다. 한국조폐공사. 세계 최고의 위변조 방지 기술로 믿음과 가치를 실현해온 한국조폐공사. 창의와 혁신은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이어온 원동력이 되었습니다.